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공지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24년 대한민국 점성학 연감 별의 지혜를 담은 날을 발행합니다. 점성학 연감이란 1년 동안 해당 국가에 영향을 주는 행성과 별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기록입니다. 대한민국 위경도를 기준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나 비즈니스 계획, 새로운 계약이나 투자를 하는 경우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나누어 좋은 날과 행운의 날, 부정적인 날과 피해야 하는 날로 구분했고, 토성의 시대 유망 산업과 직업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으며, 행성별로 건강에 좋은 허브에 관련된 내용과 신냉전 시대의 변화 등 읽을 거리를 많이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의 변화, 중국, 러시아, 북한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신냉전 시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가지는 의미와 미국의 변화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병원 폭격으로 최소 500명이 사망하면서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난 원인이나 과정, 여론 동향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접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점성학적 시각에서만 다뤄보겠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10월 7일 가자지구에서 바라보는 우주는 물고기 자리 1도에 위치하면서 역행하는 토성과 사자 자리 28도에 위치하는 금성이 서로를 공격하는 배치입니다. 역행하는 토성은 갑작스러운 전투로 인해 위험에 처한다라는 뜻이 있고, 금성은 사자의 본성이라는 별의 의미가 투영되어 폭력적인 죽음, 파괴적인 행위라는 뜻이 됩니다. 토성과 금성이 서로를 공격한다는 건 전쟁 분위기나 위험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일반 시민들을 죽이거나 납치하고 민간 병원을 폭격하는 참혹함은 화성과 천칭자리 26도 아크투루스 별이 만나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화성과 아크투루스 별이 만나게 되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지만 국가 재난에 준할 만큼 국민이 위험해지고 큰 화재나 대형 사고로 끔찍한 죽음을 맞는다는 뜻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민간인 사망 비율을 보면 국가별로 통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군인 사망률이 높거나 군인과 민간인 사망이 1대1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그러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며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인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에 2차 대전은 군인보다 민간인 사망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도 군인보다 민간인 사망률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전쟁이 장기화, 대형화될 수 있다는 전조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행하는 토성은 갑작스러운 전투로 인해 위험에 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토성은 11월 5일을 기점으로 다시 순행하게 되지만 토성이 순행하여도 전투로 인해 위험에 처한다는 별의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전쟁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자비한 폭격이 멈추고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도 있고 이란을 비롯해서 주변 중동 국가들의 본격적인 전쟁 개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11월 5일을 기점으로 관련 국가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냉전 시대 미국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이란과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중동 국가들이 들썩이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의 갑작스런 이스라엘 방문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에너지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에너지가 집중된다는 건 어떤 방향으로든 결국은 에너지가 분출되어야 하는데, 에너지가 분출된다는 건 전쟁을 계기로 새로운 국제 정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국제 정세 첫 번째 가능성은 세계를 주도하는 권력의 이동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전 세계 보안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번 전쟁을 계기로 권력 이동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토와 브릭스, 신냉전시대 중국의 변화라는 동영상에서도 나토에 대적하는 브릭스의 강세를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 열렸던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이란 등 6개 새 회원국이 가입했는데,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은 이번 전쟁에 열세를 쥐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석유 가격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등 미국 달러를 대체하는 결제 방식 변화에도 적극 찬성하고 있는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즉, 미국의 권력과 강달러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수민족 독립 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는 중국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서 중재자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블랙 외교를 지향하던 인도마저 중국을 지지하고 있어 미국 패권이 시험 무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년 대선과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극도로 민감한 미국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중재한다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에게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한다는 뜻이 되고, 중재를 못하면 전쟁 확산으로 인한 석유와 천연가스 파동으로 경기 침체라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국제 정세 두 번째 가능성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에너지와 식량 전쟁입니다. 작년 5월경에 토성의 시대 시리즈를 다루면서 2019년 말 이후부터 전 세계는 물병자리 토성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과거로의 회귀, 경제 위기, 에너지 파동, 전쟁과 전염병, 기후재앙, 각자 도생을 뜻하는 것이 토성의 시대이며, 협상과 설득보다는 에너지와 식량을 독점하거나 약탈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19년 말 코로나를 시작으로 경제위기, 기후재앙, 에너지 파동,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 전쟁까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2029년까지는 이러한 사건들을 계속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토성의 충격기에 해당되는 2019년 12월에서 2029년 12월은 토성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건들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일부 국가들이 전쟁을 빌미로 혹은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천연 에너지와 식량을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성이 의미하는 식량 산업,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을 갖는 나라가 결국 주도국이 될 수밖에 없고, 주도국을 중심으로 국제 정세는 다시 리셋을 시작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가능성을 종합하면 1년 전 동영상에서 나토보다 브릭스 단체의 힘이 더욱 커진다고 했던 예측과 2024년에서 2026년은 브릭스의 도움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던 이유가 설명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9년까지는 미국 패권에서 다국 패권 혹은 중국과 러시아, 중동의 입김이 작용하는 식량과 에너지 정세 개편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미국 경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4월에 2023년 미국 경제를 예측하면서 2023년 전체를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며 주변 국가들의 미국채 매도와 함께 경제 성장률도 둔화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9월 이후
토성과 수성 영향으로 인해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측했던 4월만 해도 금리 인하 가능성, 경기 회복 가능성 등 희망적인 논평들이 나오던 시기여서 예측 내용에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 상황을 보면 올해 금리 인하는 진행된 적이 없으며 10년물 국채금리는 10월 기준으로 2007년 금융위기 수준인 4.9%를 돌파했습니다. 중국은 1년 전에 비해 미국채 보유량을 1332억 달러로 축소했으며 일본은 엔화 방어를 위해 머뭇거리고 있지만 정부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 때문에 언제든 상황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터지면서 유가 급등 가능성도 염두해야 하는 상황이라 강달러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고금리가 지속되거나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연준도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유는 고금리 지속이 아니라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2024년 미국 국가운을 보면 2024년 미국 경제는 2번과 8번 하우스가 사수자리 11도, 쌍둥이 자리 11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국가 재정 상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신탁상품에 악재가 나타나고 전쟁이나 국가 재난이 국가 경제에 큰 변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4년, 특히 상반기는 과거에 금리 인상을 고민하던 시기가 오히려 행복했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상반기에도 가능은 하겠지만 9월 이후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일단 시작되면 연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존 경제 지식과 금융 지식이 파괴되는 시대, 수십 년간 지배해온 경제 구조가 붕괴되는 시대,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시대가 영국 점성학에서 이야기하는 토성의 시대입니다. 2029년까지는 과거에 화려했던 경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측되는 일부 국가들의 경기 회복도 경제 발전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159회 태양계의 비밀, 166회 자원전쟁, 182회에서 185회, 그리고 188회 토성의 시대를 시청하시면 보다 자세한 예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냉전 시대의 변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의미와 미국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냉전 시대의 변화 마지막 시간으로 유럽의 변화와 세계 경제가 안정화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점성학이었습니다.